네, 오늘의 블라인드 탐방. 두쫀쿠 두 개 한 입에 먹어버린 게 그리 큰 잘못인가라는 글입니다. 두쫀쿠 요즘에 구하기가 엄청나게 힘든 여자들이 아주 환장하는 쿠키죠. 여친이 내가 안 사주니까 자기가 구해왔다면서 두쫑쿠 두 개 가지고 옴. 근데 그깟 간식에 너무 흥분해 있더라고. 장난감을 손에 넣은 꼬마애 마냥 방방거리고 그 모습에 장난기가 생겨서 그냥 두 개 다 입에 집어넣어 버림. 물론 팔뚝 몇 대 맞을 정도의 장난이란 건 인정. 근데 막 울고불고 연병 떨 건 아니지 않나? 20대 초도 아닌데 너무 자제력이 부족해 보이고 감정적이어서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더라 라는 글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볼 때마다 항상 남성분들한테 하는 말씀이 있죠. 반성하시라고. 이런 병신도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이런 놈도 여자친구가 있는데 연애 못한다는 남자들이 있으면 좀 반성해야 돼. 남자들이 맨날 하는 말 뭐예요? 우리나라 남자들 돈만 본다. 항상 스윗한 남자만 원한다라고 하잖아. 근데 사실상 공무원이면은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박봉에 가깝잖아. 그래서 돈도 박봉에다가 여자가 그 좀 사달라고 하는 두쫑쿠까지도 안 사다 줘. 그리고 여자가 갖고 두쫑쿠를, 그러니까 여자는 졸라 착하긴 해. 보통은 남자들한테 막 사달라고 쫄라가지고 안 사주면 삐지잖아요. 근데 사달라고 해서 이제 안 사주니까 자기가 두쫑코를 구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자기가 구한 거를 또 남친하고 같이 먹으려고 또 가지고 왔어. 그런데 이 미친놈은 이거를 여자친구가 그렇게 신나하는 게 꼴보기 싫다면서 지가 혼자서 두 개를 한 입에 다 쳐 넣어버리고 여자친구가 울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여자한테 오히려 실망했다고 하고 자빠졌죠. 그러니까 이 남자는 연애뿐만이 아니라 그냥 인성 자체가 이제 개 박살이 난, 그러니까 이 남자는 지금 여자가 너무 미성숙해서 한심하다고 하는 주의잖아요. 근데 이 두쫑코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펄쩍 뛰고 막 이런 여자보다 이 남자가 훨씬 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인 겁니다. 그냥 인격적으로 수양도 덜 돼 있고, 왜냐면은 이 남자는 전형적인 어떤 타인의 가치관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하는 전형적인 잘못된 한국 사람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우리 실험 중에 그게 있었어요. 옛날에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게임을 거의 마약 수준의, 거의 몸에 안 좋은, 사회에서 방별해야 되는 너무너무 안 좋은 취미 생활이라는 식으로 이제 매도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 미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영향을 아직까지도 받은 여자들이 이제 남편들이 게임한다고 하면은 이제 들들 볶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 MBC 뉴스데스크에서 돈 없는 폭력성을 이제 키우는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PC방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데 어떤 기자가 가가지고 PC방 두꺼비집을 내려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려버리니까 여기 PC방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 뭐야 씨발 하면서 막 욕하고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송에서 그때 진짜 실제 뉴스에서 그딴 소리를 했어요. 이거 봐라, 게임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나 폭력적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식으로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했었던, 진짜 미개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랑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뭐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를 왜 대체 남들이 평가를 합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남자친구의 마인드랑 완전히 똑같은 거거든요. 아니 저렇게 나이를 처먹고 저 게임 저 오락이 뭐라고, 게임 중간에 꺼지는 게 뭐라고, 저런 거 갖다가 저렇게 오바를 떨고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그 우리 엄마들이 굉장히 답답하게 그랬잖아. 아니 나는 집에서 방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밥보다 더 중요한 롤 승급전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계속 나오라고, 빨리 끄고 나오라고, 밥 해놨는데 왜 안 나오냐고 해서 막 승질을 내잖아 엄마들이. 그래가지고 막 컴퓨터 전원 막 뽑아버리잖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모는 자식과의 소통이 아예 막히는 거예요. 정말 바보 같은 부모들이야. 그런 부모들이 이제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엇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부모하고 말을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딴 소리를 하니까 이제 답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야. 엄마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와이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이프들은 자기 남편이 게임을 너무너무 재밌게 하고 자기의 그 스트레스를 푸는 유일한 창구인데, 남편의 플레이스테이션을 자기가 몰래 갖다 버린다든지 당근마켓에 팔아버린다든지 이딴 짓을 너무나도 쉽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자들을 개념 없다고 막 남자들이 까고 그러잖아. 근데 모르긴 몰라도 이 글을 쓴 이 공무원 남자도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어떤
어떤 여자가 남편의 게임기를 갖다 팔았다라고 하면 노발대발하면서 너무 개념 없다고 욕을 한 사발이를 했을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보통 내로남불이 그렇게나 심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이 짧고 남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단 글을 써제끼고 자기가 뭐를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타인이 무언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에서 자기 기준에만 맞춰서 이렇게 생각하는 편협한 사람들이랑은 연애뿐만이 아니라 그냥 친구로도 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왜 여기서 이렇게 너무너무 괘씸하고 눈물이 났냐면은 당연히 이 두쫑쿠를 너무너무 먹고 싶었는데 남자친구가 먹은 그 사실만으로도 빡치긴 빡쳤을 텐데, 안 그래도 자기 친구들은 다 남자친구가 어디서 구해다 주는데 이 남자친구는 평소에 여자친구가 두쫑쿠 얘기했을 때도 뭐라고 했을지가 뻔하잖아. 글을 이따인 식으로 썼으면은 그거 두쫑쿠 다 상술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냄비 문화 고쳐야 된다고 그딴 거를 왜 처먹냐고 하면서 막 또 막 진짜 꼰대스러운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자친구가 내 남자친구는 이런 거 사다 주는 사람 아니니까 그냥 나라도 구해봐야겠다 하고, 거기서도 일단 자기는 꾸역꾸역 많이 참았을 거야. 꾸역꾸역 많이 참고 친구들은 다 남자친구가 사다 줬다고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고 자랑하고 이럴 때 자기는 꾸역꾸역 자기가 줄 서가지고 사다가 그래도 혼자 먹기는 좀 그러니까 남자친구랑 같이 먹으려고 오빠 그래도 이거 한번 맛이라도 봐봐 유행하는 건데 라고 했더니 그것까지도 두 개를 한 번에 다 처먹고, 아니 왜 이거 갖다가 화를 내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그 남자를 보면서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해가지고 거기서 눈물이 터진 거였을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와, 여기 나오는 이 여자가 너무너무 불쌍하다. 댓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 이 쓰레기야 라는 댓글에 좋아요 275개, 그리고 애새끼도 아니고 너 말이야 라는 댓글에 156개의 좋아요. 너가 아무것도 아니니라고 판단해서 상대방도 그럴 거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이별 사유임, 차여도 할 말 없겠다. 와 진짜 개싫다. 내가 너 여친이면 너랑 당장 헤어질 듯. 유행이고 뭐고 떠나서 남이 소중하게 여기는 걸 극각 간식이라고 폄하하는 부분부터 성격이 보임이라는 댓글에 좋아요가 254개. 그리고 제가 하는 말 똑같이 하는 분이 나오네요. 저딴 놈도 여친이 있는데 하. 크크 진심 사이코 정신병 있는 것 같은. 그거 얼마 한다고 사주지도 않았으면서 남이 사온 걸 다 먹었어. 너한테 실망한 마음이 더 크지 않을까? 싸대기 맞을 급인데. 이혼 사유 이 개새끼 정뚝떨 크크 잘했다. 그냥 네가 지능 낮은 찐따 같은데. 자제력이 부족한 건 너 아님? 안 사줘서 여친이 2개 구해왔다며 하나씩 같이 먹으려고 2개 구해온 것 같은데 둘 다 먹었다는 게 진짜 배려심 없고 공감지능 떨어져 보임. 그래서 다행히 이 글에는 남자를 쉴드치는 댓글은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글은 저런 놈도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 못 사귀는 사람들은 조금 반성하시라는 거. 동료가 웨딩 밴드 따라 샀어요 라는 글입니다. 제 워너비였던 웨딩 반지 제가 3개월 전부터 내 원픽이라고 보면서 알려줬어요. 인터넷 볼 때마다 바로 옆자리에서 같이 보면서 자기는 절대 그거 안 산다고 안 이쁘다고 했는데 어제 그걸 샀대요. 그게 제일 이뻤다고. 제가 이거 브랜드 이 반지 알려주기 전에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제가 동료가 사러 가기 전에 절대 내 원픽 사면 안 된다 했더니 별로라고 살 후보에도 없다 했거든요. 저는 다음 달에 살 예정이었어요. 뭐라 했더니 이쁜 걸 어떡하냐는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저는 여자고 친한 동료는 옆자리 앉고 남자라 결혼식이도 비슷해서 완전 반지 똑같아요 라는 글인데, 근데 저는 이게 뭐가 문제인가 싶기는 하네요. 아니 물론 저도 이제 방골 기질이 심하고 남들이 똑같이 당하는 거는 이제 저도 싫어하는 주의라서 저는 이렇게 똑같이 샀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도 만약에 제가 산다고 한 거를 남이 가서 똑같이 샀다고 하면 오히려 나는 내 안목이 정확했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내가 보는 눈이 역시 내가 예쁘다고 한 거를 이 사람도 가서 실제로 보니까 예쁘다고 생각했구나. 왜냐면 아니 직장 동료인데 뭐 어때? 나는 약간 근데 여자들은 또 심리가 달라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손민수 한다라는 유행어가 있었잖아요. 이게 치즈 인더 트랩이라는 개띵작 만화에 나왔던 등장인물인데, 이 손민수라는 캐릭터가 여자 이름입니다. 여잔데 치인트에 이제 여주인공이 하는 거를 다 따라서 샀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댓글을 보면은 여자들이 이제 소름 끼친다, 저런 여자 너무 싫다라는 식으로 이제 댓글을 달았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이제 치인트 정식 연재가 되고 있을 때 봤던 사람인데 그때 여자들이 다 손민수를 막 극혐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손민수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이제 약간 여자들은 이걸 보면 조금 빡칠 수 있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은 있을 것 같아.
내가 이거를 얘보다 더 빨리 사려고 했었는데 얘가 나보다 이걸 더 빨리 사버리면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얘를 따라서 샀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아, 그 부분에서는 좀 빡칠 수 있겠다. 저도 그 부분이 좀 기분 나쁠 것 같기는 하네요. 예를 들어서 나는 원래 내가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하고 예쁜 거를 내가 찾아놨어. 그래가지고 나 이걸 살 거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직장 동료한테 말을 해줬어. 나 이거 되게 힘들게 찾았고 이거 되게 유니크해가지고 나 이거 나 혼자만 차고 다니려는 생각이야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그거를 들은 척도 안 하고 나 그거 관심 없는데 안 이쁜데 하다가 갑자기 혼자 가서 먼저 사온 거지. 그래서 거기까지 오케이 인정. 이악 물고 참았어. 이악 물고 참았는데 이 새끼가 이제 먼저 샀잖아.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줬어. 이거 저 결혼 반지로 산 겁니다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오 너무 예쁘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막 그런 거야. 축하해 김대리 하면서 막 축하를 다 해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원래부터 이 새끼보다 몇 개월 전부터 먼저 이걸 눈독 들이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결혼 반지를 맞춘 다음에 이거를 차고 직장에 왔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리섭씨 김대리가 산 거 보고 똑같이 산 거야? 아, 이러면은 좀 빡칠 것 같아. 김대리 반지랑 똑같네. 김대리 거 보고 샀나봐. 김대리 게 예쁘긴 하더라. 약간 이렇게. 근데 리섭 씨는 뭐 그렇게 뭐 개인적인 주관이 있지는 않네.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러면은 좀 빡칠 것 같긴 하네요. 아, 근데 뭐 이미 샀다는데 어쩔 거야. 나 혼자 사고 싶었으면 이제 남들한테 먼저 보여주지를 말았어야지.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쩝 너무하네. 메이커면 그냥 가만히 있어. 전국에 그거 산 사람 수백 수천임.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 반지 있잖아. 까르띠에 이 무늬가 있는 그 반지 있잖아요. 거의 절대 반지처럼 개나 소나 이거 다 차고 다니는 거 있잖아. 이 까르띠에 반지를 내가 원래 사려고 했던 거를 옆자리 사람도 샀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거를 가지고 화를 내면은 이거는 개오바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가 에어포스 올백을 사려고 이거 국민 신발이잖아요. 에어포스 올백이. 그래서 이거를 사려고 동료한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동료가 나보다 이걸 먼저 샀다고 화내는 거랑 사실은 똑같은 거여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이 글쓴이는 이 동료가 자기가 알려주기 전까지는 자기가 맞추려던 반지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었대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유니크한 반지였던 것 같은데 그거를 자기가 먼저 산다고 했더니 안 살 거라고 후보군에도 없다고 했던 사람이 자기보다 이제 먼저 사와서 끼고 와가지고 조금 화가 나는 부분 같아요. 난 그때 그냥 설명함. 내가 원래 먼저 사고 싶다는데 김대리가 먼저 선수 쳤다고 따라 산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 말을 굳이 내가 해야 되고 해명해야 되는 그 상황 자체가 존나 짜증나는 거지. 그리고 나는 되게 유니크한 아이템을 끼고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일부러 유니크하고 남들이 잘 모르는 거를 찾았는데 나만의 개성이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짜증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님 거임 살 수도 있는 거지. 나중에 애기 생기면 애기 이름도 따라 지을 사람이네. 애기 이름이라고 생각하니까 애기 이름도 조금 애매하기는 하다. 예를 들어서 애기 이름을 요즘 애기 이름 1위가 은우래요. 은우. 남자 아기 이름. 그리고 차은우님이 지금 약간 이미지가 안 좋아서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이게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은우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옆집 엄마가 똑같이 은우라고 지었다고 해가지고 이거 갖다가 열받을 건 아니잖아. 원래 많은 이름이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내 자식 이름을 리섭이라고 지었어. 리섭은 전국에 이름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리섭 이름 별론데 하더니 자기 아들도 나와가지고 이름을 리섭으로 지어버린 거야. 이거는 이제 기분이 조금 그럴 수가 있죠. 기분이 묘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그렇겠죠. 나는 내 아들이 특이한 이름을 갖고 있는 걸 원해가지고 리섭을 지은 건데 내 아들이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름을 갖기를 원해서 리섭이라고 지었는데 갑자기 옆집 사람이 똑같이 리섭이라고 지어버려가지고 내 아들의 이름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이름이 아니게 됐어. 그러면 조금 짜증날 수가 있겠죠. 개 싫어. 뭐 실제로 보니 예뻤나봐. 겹치면 뭐 어때. 솔직히 남 결혼 반지 보이지도 않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맞아요. 솔직히 그냥 이게 맞긴 맞아요. 전 최대한 글쓴이한테 이제 좀 이입을 해보려고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솔직히 남 결혼 반지 관심도 없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저 결혼 반지 했어야 하고 사람들이 예쁘다 예쁘다 해줘봤자 내일이면 다 까먹어. 내일도 아니야. 1시간 뒤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반지를 보여줬어. 반지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예쁘죠 예쁘죠 그러면 적어도 직장 생활을 할 정도의 사회성을 가진 사람들이면 진짜 예쁘다. 이거 어디서 맞춘 거야? 이거 가격이 그거밖에 안 해. 와 진짜 싸게 잘 맞췄다. 와 진짜 장난 아닌데 너무 예쁘다. 해봤자 이거 보자마자 뒤돌아 있는 사람한테 한 1분 있다가 비슷한 반지 한 10개 갖다 주고 방금 본 반지와 똑같은 반지를 고르시오 해도 절대 못 고릅니다. 특히 남자들은 100명한테 보여주면 100명 다 못 골라. 그래가지고 이게 막 그렇게까지 막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이럴 것도 아니긴 합니다. 남의 결혼 반지 그렇게 유심히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여자가 아니라 그런가 큰 문제인가 싶네요. 작성자님도 사시면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세상에 같은 물건 많은데. 전 국민 다 같은 웨딩밴드 커플링 유명한 곳 몇 군데 있잖아. 유나는. 내가 아이폰 샀더니 동료가 따라 샀어 이 느낌인가? 명품 산 거면 어차피 너무 많아서 처음에만 기분이 좀 그렇지 나중엔 별 생각 없어져. 나도 웨딩밴드가 아니라 우정반지. 메이커면 본인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함. 근데 안 이쁘다 했는데 따라 산 건 존나 짜치긴 하네. 어쨌든 뭐 그냥 재미삼아 보면 좋을 만한 글이었고요. 키는 몇 센티미터까지 속일 수 있을까라는 글입니다. 일단 나는 167에서 168 나왔는데 깔창 신고 174라고 하고 다니거든. 어차피 여자들 키가 160 초반이라 눈치 못 채던데 5cm 정도는 안정권인 것 같은데 몇 cm까지 속일 수 있을까라는 글입니다. 제가 이런 분들 때문에 살면서 약간 이득 같은 거를 조금 본의 아니게 많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키가 174, 175 요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제가 여자애들을 만나가지고 제 키를 맞춰보라고 하면은 한 178 정도로 봅니다. 이게 되게 웃겨. 왜냐하면 저도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굽이 있는 신발만 신고 막 이러고 다녀서 뭐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남자들이 거의 3cm 정도씩을 조금 올려서 말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여자애들이 느끼기에 173인 남자를 보면은 아, 저 정도 키가 이제 175 정도 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키는 169, 174, 179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보통 169인 남자들은 자기가 아무리 못해도 최소 170이라고 하고 다니고 174인 남자들은 웬만하면 그냥 175라고 하고 다니고 179인 남자들은 1cm 정도는 하면서 이제 180이라고 하고 다닌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이제 좀 올려치기 때문에 여자애들한테 이제 나 몇인 것 같아 하면은 저는 여태까지 175라고 맞춘 여자가 거의 없었거든. 거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오히려 이제 제 키보다 조금 더 높게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반적으로 168 정도면은 굳이 거짓말을 할 거라면 174까지는 너무 오바 같고 한 170까지 얘기를 해도 큰 무리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댓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사귀면 들통나는데 라고 하니까 작성자가 들통 안 나면 여자들 본인 키보다만큼은 잘 모르더라. 아, 이거는 오바입니다. 이거는 작성자가 조금 정신승리하는 것 같고 어차피 신발 벗으면 티 나요. 여자들도 바보가 아니어가지고 168이면 걸릴 것 같은데 아무리 본인보다 커도 맞아요. 168이 174라고 하고 다니는 거는 걸리기는 걸리죠. 아무리 여자가 키가 작아도. 존나 심하게 속이고 다니네 다 알아 라는 댓글에 좋아요 79개, 여자들 눈치챘을 거리라는 댓글에 좋아요가 49개. 맞아, 지금 168이 174라고 하고 다니는 거는 그러니까 키가 몇이냐고 물어봤을 때 아, 너무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가 걸리면은 이게 오히려 더 짜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지금 이 정도면 거의 6cm를 속이는 거 아니야? 그냥 이 정도면은 174인 남자가 어딜 다닐 때마다 자기 키가 180이라고 하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174인 남자가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 다닐 때마다 나 180인데? 라고 하면은 여자들이 바보들도 아니고 당연히 다 알겠죠. 근데 대놓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을 뿐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 남자는 약간 눈치가 없는 타입인 것 같기는 하네요. 당당해져라. 알지만 모르는 척 한다는 생각은 왜 못하지? 애초에 그쪽 만나는 거면 키 안 보고 만나는 거야. 그쵸? 사실상 키 안 보고 만나는 거죠. 레알인 게 속인 거 눈치 까도 거기서 님 키 속였죠? 라고 묻는 게 오히려 예의가 아닌 걸 알아서 알면서도 속아줄 확률이 높음. 그쵸? 아니, 굳이 막 사람 민망하게 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되지. 예를 들어서 저만 해도 이런 키뿐만이 아니라 어디 뭐 밥 먹으러 나가고 뭐하고 하면은 진짜 사업한다는 놈들 한 10명을 만나게 되면은 바깥에서 만나면은 한 8명은 사기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봐도 이 새끼 사기치는 놈이구나라는 걸 알아도 굳이 그 앞에서 그 사람 민망할까봐 아, 그렇군요, 아, 대단하시네요 하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야.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굳이 어떤 사람을 민망하게 할 필요도 없고 막 팩트로 후려팰 필요도 없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모르는 척 하는 거지. 6cm 속이는 거는 너무 많이 가기는 갔어. 깔창 티나. 여자가 160 초반인데 167이 키 속인 걸 왜 모름. 174랑 167은 좀 체감상 많이 다름. 그쵸, 많이 다르죠. 1, 2cm도 아니고 74는 오바지. 170까지는 형이 봐줄게 특별히. 그 이상은 하지 마라. 눈치 다챔. 그냥 굳이 말 안 하는 거지. 다 알아 진짜로. 어쨌든 이것도 좀 귀여운 글이었네요. 여자친구와 결혼 조언 부탁드립니다. 여자친구의 장점 8살 어림, 이쁨, 몸매 좋음, 취미 똑같음, 유머 코드 잘 맞아서 너무 웃김. 그리고 단점 먹여 살려야 됨, 우울증 있음, 게을러서 집안일 안함. 단점 1번과 3번 둘 중 하나면 감안할 텐데 둘 다는 좀 고민이 되네요. 이건 결혼하면 절대 안 되죠.
그리고 이 남자는 사태의 심각성을 너무 모르는 게 뭐냐면은 단점에 지금 이게 1번, 2번, 3번이잖아요. 제일 심각한 건 우울증, 이 2번이 제일 심각한 건데 지금 1번, 3번 중에 둘 중 하나만 있으면은 감안한다는 게 너무 웃기네. 저는 항상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남자든 여자든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부정적인 기운, 우울한 기운은 긍정적인 기운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이 우울한 사람을 만나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사람이 우울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우울증 있는 사람은 너무 안타깝기는 하지만 친구로도 두지 말라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울증 하나 때문이라도 이 여자랑은 절대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8살이나 어리고 예쁜 여자랑 만날 거라면 몸매까지 좋고 그러면은 먹여 살려야 되는 거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죠. 이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은 무슨 뭐 당연히 8살 어린 여자랑 살면서 맞벌이까지 하는 남자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남자들은 전생에 나라의 큰 위기를 한 번 정도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막은 사람들인 거고, 보통은 8살 어린데다가 예쁘기까지 한 여자를 만날 거라면은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거는 어느 정도 디폴트로 깔고 가는 거지.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먹여 살려야 되면 딱히 이게 단점이라고 볼 수도 없고, 게을러서 집안일 안 함. 이거는 먹여 살려야 되고 전업주부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 정도는 당연히 여자가 해야 되는 거는 맞기는 맞는데, 근데도 이게 우울증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뭐가 가장 큰 문제인지를 잘 모르고 계시네. 근데 장점도 만만치 않게 고민되긴 하네. 맞아요. 장점이 너무 압도적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여자랑은 결국에는 연애만 해야죠, 연애. 근데 우울증 걸린 사람이라든지 모든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이라고는 진짜 절대 결혼하면 안 됩니다. 본인들이 만약에 그런 성향이라면은 결혼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아요. 다 병이 낫고 나서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인생까지 꼬이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울증 약 꾸준히 먹어도 치료 안 되나요? 그러니까 치료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우울증 약 먹어가지고 치료된 사람을 주변에서는 못 봤어요. 뭐 나은 사람이 있다고 뭐 온라인상에서는 본 적이 있는데, 저도 이제 직업이 직업인지라 주변에 이제 정신병 걸린 그 사람들도 많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신병이 하나씩 다 있어요. 저도 정신병이 있습니다. ADHD 막 엄청나게 심하고 저도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정신병이 이제 한두 개쯤은 다 있는데 저는 우울증 치료된 거는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친누나 같은 경우에도 우울증 약을 지금 10년 넘게 먹고 있는데도 그게 나아지지를 않고 있고, 난 나았어 약보다 상황이 중요. 그래서 저렇게 나은 분들이 있으면 이제 다행인데, 저는 제 주변에는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 다 뭐 생활 패턴이 다 박살나 있고 막 하다 보니까 낮에 햇빛도 안 쐬고 무슨 뭐 밤에 맨날 야식 처먹고 술 마시고 맨날 이러다 보니까 악화가 됐으면 됐지 나아지는 사람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증을 고치려면 보통 생활 습관 전체를 다 통째로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을 보니까 노노 돌아가 딱 거기까지. 연애만 해. 단점은 우울증이 커. 우울증 때문에 게을러지는 거고 먹여 살려야 하는 거야. 치료부터 받으라 그래. 와, 현자가 나타났네. 한국 중부 발전에 현자가 살고 있어 지금. 와, 맞네. 우울증 때문에 게을러지는 거고 먹여 살려야 하는 거다. 치료부터 받아야 된다. 와, 이게 맞네요. 결국에는 먹여 살려야 되는 거, 일을 하기가 싫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일을 안 한다는 거고 집안일도 안 한다는 거고, 그게 모든 게 다 우울증 때문이네. 맞네. 우울증을 해결하면은 다른 부분들도 이제 나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네요. 둘이서 알아서 할 일, 결혼해 남 의견 듣지 마세요. 결사반대. 1은 그렇다 치고 2, 3이 최악인데 우울증 오면 너는 둘째 치고 애한테 무슨 짓 할지 모름. 이걸 가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네. 8살 어리고 예쁘고 몸매 좋은데 고민할 게 있나요? 못생기고 뚱뚱해도 저런 단점 몰래 숨기면서 달고 있는 애들 천지입니다. 결혼은 다름을 인정하고 맞춰가며 사는 거죠. 배 아픈 루저들 많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분은 정말 그 외모 지상주의에 쩌드신 분 같아요. 이게 외모가 예쁘고 잘생기고 이래봤자 결혼은 진짜로 나랑 가치관이 얼마나 맞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리고 예쁘고 날씬하다는 거 원툴 하나 보고 결혼해서 살 거면은 정말로 술집 여자 데려다가 결혼해도 되겠네. 그렇게 따지면은 이거는 정말 어떤 병신이 쓴 글이에요. 8살 어리고 예쁘고 몸매 좋으면은 고민할 게 아니라고 치면은 어디 무슨 창녀촌 가서 창녀 한 명 데려다가 결혼하세요. 뭐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씨. 난 우울증 치료하면 된다는 윗대시랑 생각 좀 달라. 여자들 감정 기복 심하고 예민한 사람들 우울증으로 많이 퉁치던데 진짜 우울증인지도 다시 생각해봐. 우울증이 좀 걸리네. 어리고 예쁘면 감수해야지. 우와, 이건 진짜 어렵다. 본능이냐 이성이냐. 개인적으로는 이쁘고 몸매 좋은 여자는 찾기 힘들다. 열심히 벌어서 로봇 집사 쓰면 됨. 크크크, 남자도 지팔 짓고 많이 한다니까.
우울증 치료부터 하고 결혼해. 자식 낳으면 이쁘고 몸매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음. 엄마가 우울증에 게으르다. 왜 자기 인생을 나락으로. 어쨌든 다들 조금 말리는 분위기네요. 나 쿠팡 반품 많이 하는데 진상임이라는 글입니다. 이사 오고 거의 다 쿠팡으로 시켜서 애초에 주문량 자체가 많은 편인데 그만큼 반품도 좀 심하게 하는 편이거든. 예를 들어 색깔 고민될 때 둘 다 시켜서 실물 보고 결정한다거나 당장 급해서 시켰는데 안 쓰게 되면 뜯지도 않고 반품한 적 많음. 수거하기 수고로우니까 기왕이면 한꺼번에 모아서 반품 신청해서 한꺼번에 대여섯 개 반품 넣는데 재택이라 집에 있는데 기사님이 한숨을 개 크게 쉬더라고. 방금도 수거해가면서 아 족같네 이러는 거 복도에 쩌렁쩌렁 울려 퍼짐. 존나 무서운데 애초에 쿠팡 반품 정책이 받아보고 결정하라고 있는 거잖아. 내가 잘못한 거임이라는 글이네요. 근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황 자체는 욕먹을 만한 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실제로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옷을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저한테 제 방송에 오셔가지고 여태까지 제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저한테 오셔가지고 리섭님 저 키가 170에 몸무게 몇인데 0 사이즈 입어야 돼요 1 사이즈 입어야 돼요 라고 하면 저는 그냥 이러잖아요. 0 사이즈 1 사이즈 둘 다 시켜보신 다음에 맞는 거 입으시고 안 맞는 거 반품하세요.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싫으면은 그냥 쿠팡 기사분이 다른 데서 일을 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쿠팡 정책에 다 나와 있는 거고 소비자는 자기의 권리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쇼핑하는 사람들도 많고 저는 이게 소비자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판매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장사를 한다고 치면요. 오프라인에서 내가 옷 장사를 한다든지 신발 장사를 한다든지 하면은 재고를 어마어마하게 쌓아놔야 돼요. 나는 그래서 오프라인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대단한 거야. 온라인 장사 같은 거는요. 주문이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 동대문 뭐 사입해가지고 파는 사람들이라고 치면은 내가 재고를 안 갖고 있어도 돼. 재고 부담이 없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주문 들어오는 순간 동대문에다가 이제 발주를 넣어가지고 다음날에 동대문에서 받아가지고 사입 삼촌이 가져다 준 거를 가지고 이제 배송을 하면 끝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오프라인 매장을 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단 돈도 엄청나게 절약이 돼요. 그리고 재고 부담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케아 그거 주문하는 사람들이 사이즈 애매해가지고 여러 개 시킨다, 컬러 애매해가지고 여러 개 시킨다, 이거는 오프라인 장사하는 사람들이면 기본적으로 당연히 갖춰야 될 서비스거든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만한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뭐 진상이다 아니다 저는 솔직히 이건 잘 모르겠고,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런 가능성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택배 기사가 이렇게 짜증이 났다면 정말 들릴 정도로 아 족같네 약간 이 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대여섯 개의 반품을 한 번에 밖에다 내놓으면요 이게 졸라 헷갈릴 거란 말이야. 저는 택배 이거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저도 이제 택배 한 번에 여러 개 반품할 때가 있는데 항상 이거는 CJ 반품, 우체국 택배 반품 이렇게 써가지고 놓는데 둘 다 CJ 반품이면 약간 애매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때 헷갈리지 않게 최대한 무슨 뭐 저한테 보낸 사람 상호 명의라든지 이런 거를 최대한 적어 놓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이런 거를 안 적어 놓으면은 이제 배달 기사 입장에서 대여섯 개가 한 번에 쭈루룩 나와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사람들한테 다 들리게, 고객한테 들리게 이렇게 쩌렁쩌렁 소리를 지르면서 아 족같네 하는 것도 저는 이 기사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저 정도면 진상이지, 반품도 적당히 해야지, 저건 진상 같아요 라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가치관에 따라서 문제가 좀 갈리는 부분 같아요. 저도 만약에 제가 온라인에서 판매를 안 하고 있는 입장이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조심스러웠을 텐데, 저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내 거 시켜보고 옷 마음에 안 들면은 뭐 편하게 반품하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막 이게 막 소비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봐가지고. 그래서 댓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걸 우린 악용이라 하지 라는 댓글에 좋아요가 157개. 작성자가 아기가 없는데 왜 악용임? 나쁜 목적이니까 빡대가리야 라고 댓글이 또 달립니다. 그래서 작성자가 금가 왜 나쁜 목적인데 배송기사 엿먹어보라고 반품한 것도 아니고 적당히 해 라는 댓글이 있고요. 진상이긴 하네. 쿠팡 정책상 가능한 범위이긴 해도 배송기사 입장에선 족같긴 하지. 진상 맞아. 근데 나는 이 택배기사의 급여가 어떻게 책정되는지를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랑 비슷한 게 약간 그거잖아. 눈 오는 날에 오토바이를 타는 게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눈 오는 날에 배달시키는 사람들한테 막 양심 없다고 하는 그 병신들이 있잖아요. 눈 오는 날에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거는 배달 기사들이 목숨 걸고 갖고 온
음식을 먹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눈 오는 날에는 배달을 안 시키는 게 맞다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선택한 거잖아. 오히려 눈 오는 날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 배달로 먹고 사는 사람이면은 눈 오는 날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배달을 안 시키면 나는 그날 손가락 빨아야 되는 거잖아. 갑자기 수입이 끊기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말도 안 된다고 보고, 보통 택배 기사들은 이제 건바이 건으로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쿠팡 기사는 어떻게 돈을 벌게 되는지 그 시스템을 잘 모르겠네요. 반품 한 건당도 내가 돈을 받게 되는 시스템인지 아니면 그냥 정말 시급으로 치는 건지를 잘 모르겠네. 근데 시급으로 치는 게 말이 되나? 그래도 건바이 건으로 이게 책정이 돼야지 맞는 거 아닌가? 그래도 택배 한 건당 뭐 몇백 원 아니면 뭐 몇천 원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반품 한 건당 반품 들어가는 비용도 돈이 책정이 되는 거면은 저 택배 기사가 족같네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프로 정신이 없는 짓거리인 거고, 정말 그 반품을 내가 100개를 하든 1000개를 하든 나한테 떨어지는 돈의 액수가 크게 차이가 없으면은 정말 좀 짜증날 만한 일인 거는 맞기는 하죠. 쿠팡 기사도 건당 수입인 걸로 아는데, 그니까요. 건당 수입이면은 택배 기사한테 미안할 일은 진짜 아예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한 게, 저걸 헷갈리게 해놨으면 이제 기사 입장에서는 존나 짜증날 수가 있다는 거죠. 똑같은 다 쿠팡 반품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거는 쿠팡에서 시켰고 어떤 거는 뭐 11번가에서 시켰고 어떤 거는 무신사에서 시켰어. 그러면은 3개의 반품을 동시에 내놔도 이거는 쿠팡 반품, 이거는 무신사 반품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제 헷갈릴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비슷한 이제 종이 봉투에다가 이제 다 똑같은 거를 내보내가지고 반품 6개를 동시에 쩌르륵 있으면은 택배 기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놓기가 솔직히 빡세기 때문에 조금 짜증은 날 수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사업하는데 내가 업주면 저런 정책으로 경쟁력 내세울 거면 애초에 감안하고 운영할 것 같은데 보통의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니 그냥 그런 줄 알아야겠다라고 작성자가 얘기를 하네요. 무식하면 용감해지는 법. 새 고민에 둘 다 시켜서 실물 보고 결정 후 한 개 반품, 급해서 시켰는데 안 썼다, 급한데 왜 안 씀, 이게 정병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쇼핑몰을 안 해본 사람들은 둘 다 시켜서 실물 보고 결정 후 한 개 반품이 정신병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쇼핑을 합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쇼핑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쇼핑몰에서 결정을 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아 이것도 마음에 들고 이것도 마음에 드는데 뭐가 나한테 더 맞을지 모르겠어. 온라인 쇼핑의 단점이 입어볼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되게 편한 게 주문을 하면 우리 집으로 와. 그리고 반품할 때 내가 반품 택배비 6,000원만 내면은 왕복 이제 3,000원 해가지고 왕복 6,000원이잖아요. 6,000원만 내면은 내가 집에서 편하게 오프라인 쇼핑을 하는 것처럼 즐길 수가 있는 시대가 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는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온라인 사업을 하는 온라인 사장님들도 이 마인드를 진상이라고 볼 거면은 저는 온라인 사업을 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거든요.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이게 사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사업자들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업하는 사람들보다 돈도 훨씬 더 많이 남겨 먹는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래가지고 요 정도는 온라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감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일단 택배기사가 빡쳤냐 안 빡쳤느냐의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로 이거를 반품하는 이 글쓴이가 택배기사가 헷갈리게 반품 수거를 내놨으면 이게 택배기사가 조금 빡칠 만도 한데, 이거를 단순히 반품이 많다는 이유로 저렇게 고객한테 다 들리게 소리를 지르는 거는 저는 저 사람은 택배기사를 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글만 보면 좋은나 예민한 여자인 것 같은데 생략된 부분도 많을 것 같고, 과연 택배기사가 복도가 쩌렁쩌렁할 정도로 크게 말을 했을까? 저런 말투의 글을 보면 믿음이 안 생기네. 아니 근데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꼬치꼬치 따지면은 이제 너무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제 할 얘기가 많아지다 보기 때문에 일단은 글을 쓴 거를 토대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는 해가지고요. 어차피 이렇게 반품 많이 하면 악용으로 나중에 쿠팡에서 제재합니다. 형 누나들 화 안 내도 됩니다. 작성자가 이응 쿠팡에서 손해라 생각되면 반품 횟수 제한 걸거나 반품 사유에 필요 없어짐 항목을 빼겠지 뭐.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쿠팡에 그게 있거든요. 쓰다가 마음에 안 들어도 무료 반품을 해주는 그게 있어요. 쿠팡에서 무슨 뭐 등급이 있다만 그것도 무슨 뭐 멤버십인가 이거를 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쓰다가 마음에 안 들어도, 원래 뭐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포장을 뜯거나 택 제거를 하면 반품이 안 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쿠팡은 그런 걸 다 없애놨더라고. 그래서 이게 쿠팡 측에서 만약에 반품을 해야 된다면은 그 반품 비용을 사업자들한테 쿠팡이 어떤 배상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은 사업
사업자들이 그거를 다 감내를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둘 다여도 문제 없다는 주의입니다. 왜냐면은 사업가들은 쿠팡에서 판매를 하는 순간 그거에 동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도 쿠팡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의 제일 이용자가 많은 플랫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 플랫폼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거를 다 동의하고 일단 들어간 거란 말이야. 오늘도 방송 전에 컨텐츠 하기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리섭님은 왜 쿠팡에서 옷을 안 파세요? 해가지고 제가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데 쿠팡에서 팔면 일단 옷이 너무 싸구려 느낌이 나기도 할 것 같고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이유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반품을 해도 된다는 주의인데 택을 다 떼고 옷을 입어본 상태로 심지어 쿠팡은 세탁을 해도 마음에 안 들면은 반품을 해주는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거는 내가 못 해주겠어서 쿠팡에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쿠팡에서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거기에 동의를 해가지고 쿠팡에 들어간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여기에 동의를 한 사업자들이 이거를 욕할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기는 합니다. 저 집이 엘베 없는 계단 5층일 것 같다는 느낌이 살포시 듭니다. 보통 배송기사들은 그런 걸 가장 힘들어하기에. 그러면은 그냥 힘들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씨발 한 거를 가지고 이 작성자는 그냥 다른 것 때문에 화가 났다고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기는 하겠네요. 서비스직이나 갑질 많이 당하는 업종에서 일하지 이런 데서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보통 갑질을 존나 하더라고. 반품 그딴 식으로 하는 것도 노동자 괴롭히는 갑질이야. 적당히 하자. 작성자가 그럼 기사님 대우 좀 잘해줘. 그리고 궁금한 게 애초에 10개 사서 1개 반품하는 사람이랑 50개 사서 5개 반품하는 사람이 있으면 후자만 진상임? 난 후자인데. 근데 저는 이게 왜 갑질인지를 모르겠네. 모르겠어요. 쿠팡 판매자인데 진짜 노답. 쿠팡 이츠도 다 쳐먹고 반품 취소해도 되는 시스템이라 쿠팡 거지들 많대요. 그거를 판매자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쿠팡에서 뭐 진짜 뭐 예를 들어 쿠폰 같은 거라도 지원을 안 해주고 그냥 반품 당하면은 너네가 알아서 손해는 감수해,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저는 어쨌든 그런 게 싫어가지고 쿠팡에는 안 들어갑니다. 당연히 쿠팡에 들어가면은 훨씬 더 많이 팔리겠죠. 아무래도 노출도 같은 게 저 자사몰에서만 파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높을 테니까. 근데 저는 그냥 저런 거가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애초에 쿠팡을 안 들어가가지고 이런 게 싫으면 그냥 쿠팡에 안 들어가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무조건 구매자 유리한 플랫폼임. 그래가지고 저는 쿠팡을 안 들어갑니다. 앞으로도 들어갈 생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쿠팡에서 판매를 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생각해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내가 저런 진상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진상 반품을 감안을 하고서라도 쿠팡에서 파는 게 나한테 이득이 될 것 같은지, 아니면은 저런 스트레스가 받기 싫기 때문에 그냥 쿠팡 안 들어가고 내 사이트에서만 팔 건지 스마트 스토어에서만 팔 건지를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리섭님 항공점퍼 구매하고 1년 6개월 차단당한 전 여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행운을 부르는 어깨깡패 항공점퍼입니다.